퇴근 전쟁 많이 말씀들 하시는데 푸바오를 가장 가까이에서 스킨십을 하고 끌어안고 푸바오는 못 이기는 척하고 딸려가고 저는 그 시간이 제일 행복했어요. 아이바오도 늘 밀당을 합니다. 밀당. 푸바오도 역시 거의 밀당도 하고요. 마음을 다 얻었다라기보다는 항상 서로 배신하지 않는 믿음을 갖고 좋아하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이상을 늘 하게 됩니다. 야생동물의 마음을 얻는 비법, 사람의 마음을 얻는 비법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용인의 에버랜드 동물원에서 36년 차 사육사로 근무하고 있는 강철원이라고 합니다. 판다라는 동물은 정말 까다로운 동물이고 신기한 동물이에요. 그 육중한 몸으로 나무를 잘 오른다는 그런 특이한 사항, 식육목인데 육식동물인데 대나무를 먹고 산다는 것, 이것도 굉장히 신기한 거고요. 손을 잘 사용한다는 것도 여러분 잘 보세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곰이 손을 사용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번식 때는 어느 정도로 까다롭냐면 단독 생활을 하기 때문에 암컷과 수컷이 만났을 때 궁합을 맞추기가 정말 힘들고요. 그리고 짝짓기에 성공을 한다고 해도 임신 확률이 아주 낮습니다. 그리고 임신 진단이 안 되는 친구들이에요. 임신과 가짜 임신이 똑같은 상황, 똑같은 호르몬 변화로 가기 때문에 정말 임신일까 가짜 임신일까 판단하기가 굉장히 힘든 친구들. 또 태어나도 초기에 육아를 하기가 또 굉장히 까다로운 동물. 어쨌든 까다로움 투성이의 친구들이죠. 우리 이제 바오 가족들도 각자 성향들이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면 러바오 같은 경우는 처음 만날 때부터 늘 알던 관계처럼 친밀도도 좋고 성격도 동글동글하고 굉장히 좋은데 일단 식성이 좀 까다로운 친구예요. 그래서 자기 입맛에 맞지 않으면 한번 냄새를 맡고 쉽게 버리고 버려진 대나무들은 다시 만지지 않고 이런 식성을 갖고 있고. 러바오 먹는 것보다 버리는 게 훨씬 많잖아. 어떻게 항상 맛있는 것만 먹고 사나요? 또 버렸네. 아이바오 같은 경우는 내성적인 성향을 약간 갖고 있어요. 내향적이긴 하지만 또 친해지면 약간 의리 있는 친구가 바로 아이바오라는 친구입니다. 식성도 아주 좋고 이 친구는 육아 능력이나 아니면 그 뭔가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아주 좋아요. 아이고 아이바오, 푸바오 때문에 많이 힘들지? 그래도 푸바오 잘 키워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아이바오 정말 예쁘고 훌륭한 판다야. 판다들이 보통 이제 아빠들은 짝짓기를 하면 바로 떠나버리고 엄마랑 태어나서 계속 독박 육아를 하기 때문에 엄마의 성향을 많이 닮아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푸바오는 엄마랑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이바오의 성향을 닮아서 잘 먹고 호기심도 많고 대응 능력도 좋고 총명한 친구죠. 루이바오, 후이바오는 아직은 좀 더 관찰을 많이 해봐야 되는 친구들인데 루이바오는 아빠 쪽을 많이 닮았어요. 외모도 아빠처럼 등선이 V자로 되어 있다거나 생김이 아빠 쪽을 닮았고 후이바오는 엄마 쪽을 또 닮았습니다. 등선은 엄마처럼 U자를 형성하고 있고 엄마처럼 성향이 조금 까다롭지 않은 그런 친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바오라는 친구, 러바오라는 친구를 제가 처음에 데려오기 전에 만나러 갔는데 러바오는 친구가 왔다는 듯이 그냥 제 앞에서 재롱을 부리고 아는 체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성격이 굉장히 좋네. 그런데 아이바오는 저를 좀 대면대면하게 약간 가까이 오지 않고 거리를 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한 2주, 3주 정도 지나면서 친해지기 시작하니까 저를 굉장히 믿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 와서도 같이 생활을 하면서 제가 뭔가 아이바오 하고 부르면 그 콜에 대해서 늘 반응을 잘 해주는 친구가 바로 아이바오거든요. 아이바오는 항상 저를 주시하고 있고 뭔가 저에게 약간 이렇게 소통을 하려고 하는 그런 준비를 항상 하고 있는 친구 같아요. 푸바오랑 저와의 행복했던 순간은 퇴근 전쟁 많이 말씀들 하시는데 저는 그 시간이 제일 행복했어요. 물론 이제 보여지는 모습은 할아버지가 푸바오를 퇴근시키려고 힘들어하고 그 정말 무거운 40kg, 50kg 되는 아이를 들고 이동을 하고 이런 모습들로 비춰졌지만 그 순간 푸바오를 가장 가까이에서 스킨십을 하고 끌어안고 또 푸바오는 못 이기는 척하고 거기에 딸려가고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바꾸어서 큰 행복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루이바오, 후이바오, 루후 이 친구들도 아마 막 내 다리로 서기 시작했거든요. 그 친구들이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면 또 할아버지 장화를 탐낼 거고 할아버지를 끌어안으려고 또 노력을 할 거예요. 이제는 루이바오, 후이바오가 두 마리가 저를 끌어안는 그런 모습들을 상상을 하면 매 순간이 행복한 순간이죠. 다 얻었다라는 건 좀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뭐 아이바오랑 이렇게 교감이 좋다라고 많이들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아이바오도 늘 밀당을 합니다. 밀당. 판다들이 머리가 좀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사육사랑 밀당도 하고요. 푸바오도 역시 엄마한테 배웠기 때문에 그런 밀당도 하고요. 이런 밀당들을 하는데 그런 것은 이제 계속 쌓여가는 신뢰의 관계 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다 얻었다라기보다는 항상 서로 배신하지 않는 뭔가 그런 믿음을 갖고 생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판다를 잘 이해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얼마나 판다랑 많은 시간을 가지면서 관찰을 하고 그 친구를 알려고 노력했느냐의 어떤 차이 같거든요. 그래서 보통 야생동물들은 어려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생동물들은 스스로 자신이 약해졌다는 것, 자신이 아프다는 것, 이런 것들을 숨기려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언제나 뭔가 생활에 위협을 느낀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자기를 숨기려고 하기 때문에 사육사가 다가가도 잘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서 사육사들이 동물과 친해질 때는 관찰을 많이 하죠. 오랜 시간 관찰을 하고 이 동물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런 스토리들 이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하고 알아야 돼요. 그 동물을 아는 만큼 이해를 하게 되고 또 이해하는 만큼이 사랑하는 만큼이 될 수 있습니다. 동물들의 마음을 모르고 동물들이 필요한 걸 모를 때 아이바오가 러바오가 아니면 푸바오가 바오 가족들이 저 오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필요해요. 저 여기 아파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동물들의 마음을 알 수 없고 그들의 뜻을 알 수 없을 때 그리고 내가 이것일 거야 라고 해서 뭔가 복지를 제공하고 먹을 걸 제공하고 할 때 근데 그 친구들이 그거 아니야. 나 원하는 게 그게 아니야. 이런 행동 표현으로 할 때 가장 힘들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 과연 원하는 게 뭘까? 그걸 알아내는 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동물이건 식물이건 계속 대화를 하거든요. 사람들이 자꾸 물어봐요. 아니 왜 대답도 없는데 동물들하고 자꾸 말을 걸고 이야기를 하세요? 나무하고 식물들하고 꽃하고도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물론 제 이야기를 동물들이 식물들이 믿고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고 하지 않습니다. 단지 어떤 저의 진심이 전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동물들도 저의 그런 진심은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하거든요. 동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 이제 좋은 말로 역지사지라고 하는데 동물을 관리할 때 사람들의 입장으로 생각을 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동물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육사라면 실수일 수 있고요. 또 만약에 동물원에 오신 관람객이라면 왜 동물한테 저렇게 하지라고 사람 입장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은 동물 입장에서 왜 저런 게 필요한지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판단을 하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고요. 동물원에서 좀 사람이 보기에 이해가 안 되지만 저런 걸 동물을 위해서 저렇게 해주나 보다라고 조금 생각을 더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글쎄요. 야생동물의 마음을 얻는 비법, 사람의 마음을 얻는 비법, 반려동물의 마음을 얻는 비법 저는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그 개체에 대한 개인에 대한 스토리를 좀 잘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동물들을 접할 때 판다라는 동물은 대나무를 먹고 나무에 잘 올라가 손을 사용해 흙과 백의 그런 조화를 이루고 있어. 이렇게 판다에 대한 공부를 하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동물들을 대할 때 그 개체에 대한 스토리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동물이 어떤 부모들에게 태어나서 어떤 어린 시절을 지냈고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이런 과정들을 쭉 이해를 하고 나면 그 동물에 대해서 훨씬 많이 알게 되고 그 동물이 뭘 원하는지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거든요. 또 성향도 파악할 수가 있고 아이바오라는 아이는 어떻고 러바오라는 아이는 어때? 그래서 그 아이들의 어떤 과거의 스토리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알려고 노력하는 그런 이해 단계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접목을 한다면 약간 조급함을 좀 없애자라고 하고 싶어요. 뭔가 사람들하고 빨리 친해지려는 분들이 좀 있고 아니면 가까이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빨리 친해지려고 하다 보면 저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물들 만날 때도 그 동물이 사육사를 알도록 그 동물이 또 친해져야 되는 동물들을 알 수 있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길 가다가 예쁜 강아지가 있으면 이렇게 쓰다듬어 주려고 할 때 이 개가 깜짝 놀래거나 짖거나 물려가거나 이런 행동들 아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 개를 충분히 알지 못하고 강아지와 친밀도가 없는데 접근을 쉽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조급함을 없애고 시간을 갖고 서로를 알아가는, 이해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인간관계로 힘들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물론 노느라고 그렇진 않고 열심히 일하고 그러느라고 그랬지만 사실은 어떤 기록이라든가 꼼꼼히 챙기고 이런 것들은 제가 딸들에게는 조금 그렇게 적극적이지 못했다라는 느낌? 딸들에게 그렇게 그 좀 이야기를 들었을 땐 약간 미안했죠. 큰딸이 태어나서 3살쯤 됐을 때 제가 이제 그때 못다한 공부가 하고 싶어서 야간 대학하고 대학원을 계속 다니고 있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밤늦게 돌아와서 딸이 깨서 울길래 아빠 여기 있어 괜찮아 그러면서 안아줬는데 저를 보고 더 크게 우는 거예요. 깜짝 놀래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빠랑 보내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고 어찌 보면 아빠가 낯설게 보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저랑 같이 활동하시던 전문가에게 문의를 했었죠. 딸들하고 관계가 지금 이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바쁜 거 아는데 아이들하고 시간을 얼마를 보내든 그 시간은 아이들 입장에서 눈높이를 맞춰서 놀아주고 같이 시간을 보내줘라 이런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그 딸들하고 함께 목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목욕을 하면서 물량구도 치고 뭐 재밌게 목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친해지더라고요. 이제 커가면서는 딸들의 학교에 가서 뭐 학부모 폴리스 이런 걸 뭐 아빠들은 하나도 없었죠. 물론 다 엄마들이 하는 건데 학부모 폴리스도 뭐 한 3년 4년씩 해보고 그럴 때 이제 딸들이 느낄 때는 아빠가 뭔가 친밀감도 들고 아빠를 조금 뭐 자랑스럽게까지는 아니지만 아빠가 남들에게 창피하지 않는 정도. 뭐 학교에서 창문 열고 아빠 왔냐고 이렇게 운동장에 저 활동하고 있으면 쳐다보고 이런 느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빠를 좋아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대화도 많이 필요하고요. 내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저는 많이 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말을 통해서 상대를 설득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많이 들어주는 게 상대의 마음을 정말 알 수 있고 상대가 원하는 게 뭔지를 캐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 이야기를 많이 해서 상대를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시간을 많이 갖고 상대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는 것, 저는 이걸 추천하고 싶습니다. 가족들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저는 정말 자신 있게 하는 게 제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저희 그 아내가 저를 처음 봤을 때 정말 자신의 일에 열심히 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딸들에게도 뭔가를 뭐 하자 해라 이런 것보다는 그냥 제가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제 일에 열심히 하는 모습, 뭔가를 보고 공부하고 뭐 취미생활을 열심히 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그거 자체가 학습이고 제가 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일에 그리고 자신의 취미에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주변에서 볼 때 항상 프로다운 모습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육사 일을 시작할 때 사육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들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동물들을 관리하고 동물들의 곁에 있는 게 청소를 해주고 이렇게 뒷바라지를 해주고 하는 모습들이 사실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인기가 없는 직업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동물원에 야생동물들을 관리하는 사육사들이 또 나름 이제 관련 학과 아니면 동물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직업이 됐어요. 다른 일과 저는 그게 뭐 이렇게 다르다라는 생각은 안 해요. 일단 좋아서 하는 일이어야 된다는 거죠. 사육사는 철저하게 동물이 좋아야 된다. 그리고 그 좋아하는 방식을 뭔가 정말 동물에게 도움되는 쪽으로 동물을 좋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동물을 위해서 뭔가 끈기와 인내를 지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단은 생명을 다루는 일이잖아요. 생명을 다루는 일은 또 다른 뭐 챙겨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담당을 하는 동물이 어떤 동물이냐에 따라서 그냥 판다가 아니라 그 판다 중에서도 각 동물별로 어떤 특징들이 있고 어떤 성향들이 있고 어떤 과거를 겪었고 이런 것들도 공부를 좀 해야 되고요. 또 이전에 그걸 관리하던 사람들과의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동물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고요. 사실은 사육사는 업무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이제 흔히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 중에 사육사는 46가지 일을 할 수 있어야 돼. 이런 이야기를 농담으로 하고 그러는데 동물에게 필요한 모든 일들을 사육사가 다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때로는 뭔가 목수처럼 뭘 고쳐야 될 때도 있고 전기를 만져야 될 때도 있고 동물들에게 뭔가를 만지고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사육사가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동물을 모르기 때문에 동물이 원하는 동물에 맞는 것을 제공해 주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사육사는 늘 동물의 곁에 있기 때문에 이 동물이 어떤 사이즈의 어떤 규격의 놀이기구, 어떤 형태의 놀이기구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 또 얼마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사육사만이 알 수 있잖아요. 사육사가 그걸 직접 만들 수 있고 제공을 해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공부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자기 개발을 좀 강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 체력 관리는 가장 기본이잖아요. 제가 아무리 판다를 좋아하고 사랑해도 제 건강 관리가 안 되면 판다를 돌볼 수 없겠죠. 제 몸 하나 돌볼 수 없으니까. 그래서 건강 관리는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서 운동은 늘 놓지 않으려고 항상 1순위에 둡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꼭 운동을 하려고 생각을 해서 뭐 이렇게 피트니스 센터에 가서 근력 운동 아니면 유산소 운동들 같이 균형 있게 하고요. 자기 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내 일을 사랑하게 되다 보면 그 일에 대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야생동물들 사육사로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경험은 이제 풍부해지는데 이론이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동물학과 야간으로 공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동물들이 살아가야 될 터전이 보통은 다 식물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뭔가 식물들을 알면 동물들에게 더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많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식물 조경학과를 편입해서 갔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사랑하는 동물들이 대부분 멸종위기나 희귀 동물들인데 이 동물들이 번식이 쉽지 않아서 어떻게 하면 번식에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기여할 수 있을까 생각이 돼서 번식학 공부를 또 추가로 하게 됐는데 결국은 자신의 일을 사랑하게 되면 배워야 될 것들이 생기고 또 그걸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좋아하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게 일이 아니고 취미이고 아니면 친구일 수도 있고 직업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좋아하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이상을 늘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게 삶의 어떤 행복감, 성취감, 보람 이런 것들이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자기가 좋아서 재미있게 미칠 수 있는 이런 일을 찾는다는 건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자꾸 하다 보면 그게 직업이 되고 취미도 되고 아마 평생을 행복하게 덕업일치를 이루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푸바오가 떠나는 것을 예상을 하고 있지만 역시 그때가 되면 많이 아쉽고 슬플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시거든요. 슬프지 않냐, 아쉽지 않냐 그러시는데 어찌 제가 슬프지 않고 아쉽지 않겠습니까? 가장 가까이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많이 슬프고 아쉬울 겁니다. 근데 푸바오의 판생을 위해서 떠나야 되는 거고 푸바오는 그동안 너무 사랑을 많이 받고 행복하게 자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바오 가족들 중에서도 가장 자존감이 높은 친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디에 있어도 행복할 거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푸바오 너는 잘할 수 있어. 잘할 거야. 할부진 믿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일이 굉장히 수고롭고 피곤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일이 아마 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행동, 나의 오늘 이 작은 순간들이지만 거기에 뭔가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면 그 순간순간이 그만큼의 행복이 될 수 있거든요. 이걸 다 이루어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면 사실은 허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걸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매일매일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시면 그런 습관을 들이시면 아마 매일매일이 행복하고 그 다음에 이게 성공의 성패에 관계없이 늘 일상을 행복으로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의 작은 하나하나의 모습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보세요. 행복으로 푹 빠질 거예요.